자, 1위 영화를 알아보도록 아니요. 아니 대체 어떻게 만났는데? 같은 기차를 탔어. 근데 그는 날 기분 좋게 해줘. 그를 좋아해. 그가 같이 있고 싶고 그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 그는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어. 근데 나 이거 사랑에 빠진 거 맞지? 1위는 Falling in Love. 1위가 뭐 분류는 다 사랑이 전제해야 되는 거죠. 대망의 1위는 그렇게 Falling in Love가 차지했습니다. 사랑에 빠졌네. 예, 참 옛날 영화죠. 그렇게 됐네요 벌써. 네. 옛날 영화예요. 1984년작입니다. Falling in Love. 네. 울루 그로스바드 감독의 영화입니다. 로버트 드니로와 메릴 스트립이 나옵니다. 네, 로버트 드니로의 아내는 제인 카즈마렉이라는 배우가 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릴 스트립의 남편 역은 데이빗 크레논이라는 배우가 역을 했고요. 네. 메릴 스트립의 친구가 있어요. 그렇죠. 친구는 다이앤 위스트. 야, 다이앤 위스트. 이제는 막 할머니로도 많이 나오는데 예. 그때만 해도 굉장히 젊죠. 예, 그러게요. 로버트 드니로의 친구가 있어요. 예, 하비 케이트리. 하비 케이트. 역을 했습니다. 이 두 아주 유명한 조연이 나오네요. 네, 우리 발등찍 불륜 영화 1위는 Falling in Love가 차지했습니다. 우리 그 로맨틱 코미디에서 1위를 굿바이 거리 했잖아요. 저는 그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나네요. 별로다. 너무 옛날 영화다.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 좋았어요. 되게. 좋았는데 예. 형의 취향이 아주 이렇게 그래요? 농축되어 있는. 내 취향이? 예. 그런가요? 진짜 이 영화에 대한 좀 평을 좀 듣고 싶네요. 나는 이게 좀 각인된 영화예요. 어렸을 때 봤던 영화고 오랜 시간 그냥 이 영화가 그냥 우리 어렸을 때 들었던 음악이나 영화나 어떤 장면처럼 그냥 박혀 있어서 그냥 내가 참 좋아하는 영화라고 항상 생각하고 그래서 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왜 옛날에 무슨 로맨틱 코미디 할 때 내가 무슨 개와 고양이에 관한 진실인가? 네. 내가 되게 좋아하던 영화인데 다시 보니까 되게 별로라. 웃었다. 이렇게 좀 별로였네라고 생각 이번에 좀 두려운 마음으로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였어요. 이번에 한 10년 만에 보는 거였는데 봤는데 느낌은 좀 달랐지만 좋더라고요. 그게 이 두 위대한 배우의 힘이 아니었나 싶기도 저 하고.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그럼. 너무 설렜어요. 야, 너 이분하게 보면 안 되지. 저기 차려. 이 영화를 보면서 설레갖고 죽는 줄 알았네. 그리고 나는 이거가 1위로 내가 잘 정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화양연화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아주 둘 다 뭐 건실한 집안, 어떻게 보면 잘 사는 아주 그런 집안의 남편과 부인인데 이들이 우연히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건데 그 감정을 서로 참석 이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쵸.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참 우리한테 굉장히 잘 적용돼. 이게 물론 80년대 미국 뭐 뉴욕의 얘기이긴 한데 지금 이게 뚝 떼와서 우리한테 적용을 해도 다 이럴 것만 같아. 정말 착한 사람들 그냥 일반 사람들이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갈등하고 번민할 것 같아요. 정말 선수들은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예. 선수들이면 자기 배우자들 속이고 그랬겠죠. 그런 일반적이면서도 애틋하고 그런 마음을 영화로 잘 표현한 불륜이라는 말을 좀 붙이기가 나는 그래서 좀 그렇죠. 미안한 정도의 그냥 영화야. 남편과 아내가 있는 사람들인데 진짜 사랑하게 된 거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난 네. 거죠. 그래서 제목처럼 Falling in Love예요. 네. 그거 fall이잖아요, fall. 네. 영어에서는 떨어지는 거고 우리말에서는 빠진다고 하죠. 사랑에 빠진다고 하죠. 네. 떨어지고 빠지고 이게 사실은 이렇게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잖아. 그 동사가 fall 빠지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앞에 사랑이 붙으면 거기 그게 용서가 되는 거야. 나는 뭐 이게 1위로 했는데 이번에 이 영화들을 안 보신 분들 있으면 좀 보시고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고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들 나오는 거고. 예, 저는 이 영화를 많이 넘어서 이제 보게 됐는데 처음 봤어요 이번에? 네, 이번 처음 봤어요. 설레더라고요. 이거 거의 30년 된 영화인데 30년 네. 넘었네요. 30년 넘은 영화인데. 한 3년쯤 된 거. 그리고 우리가 정말 손에 꼽는 남자 배우 한 명, 여자 배우 한 명을 꼽으라면 이 두 사람이잖아요. 그러네요.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정말 팽팽할 때 이 로버트 드니로랑 메릴 스트립은 뭐 거의 그 70년대 디어 헌터 예. 그래서 나왔고 80년대 폴링 인 러브 그리고 90년대 마빈스 룸이라고 기억나세요? 네, 마음에 들어. 디카프리오 네. 나왔던 거기서 물론 뭐 저기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영화 세 개를 같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왜 미국의 그 케네디 어워드라고 있어요. 케네디 존 F 케네디를 기리는 케네디 센터에서 하는 매년 문화계 예술계 사람들을 해서 메달을 증정하고 이 명예 전당에 올려주는 게 있는데 메릴 스트립이 선정이 됐는데 메릴 스트립을 소개하는 걸 로버트 니로가 나와서 하더라고요. 네. 그 영상을 봤는데 참 멋있다. 걔네들은 뭐 이렇게 뭘 해도 이렇게 빼깔나게 하는 것 같아. 메릴 스트립을 로버트 니로가 그렇죠. 소개를 했다. 로버트 니로는 몇 년 전에 이미 자기가 거기에 헌정이 돼서 거기에 하면 이렇게 그 무지개 색깔 메달 같은 걸 메고 나와.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 뭐 배우, 뭐 무용가, 뭐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케네디 가문에서 하는 거예요. 멋있네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최불암 선생님이 김혜자 선생님 그렇지. 그런가요? 영화만 해도 너무 멋있네. 그렇게 하면 그 헌정된 사람은 그냥 저 발코니에서 구경만 해. 그리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음악가 같으면 그 사람의 음악을 연주하고 메릴 스트립은 그 영화들 다큐 같은 거 만들어서 보여주고 많은 배우들이 그걸 연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라서 굉장히 좀 재밌는 시상식이에요. 시상식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매년 헌정 공연 예예예 그런 거죠. 매년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선정이 돼서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사기지. 이 두 사람이 나와서 사랑 얘기 연기를 하는데 불륜이 무슨 소용이고 뭐가 다 무슨 소용이야. 둘이 사랑한 거지. 그냥 사기예요. 이 두 사람은 그냥 그 연기를 하면 다 그렇게 이해가 돼 버려. 어떻게 해야 돼? 완전 정당한가요? 당연하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연기에 이거. 의해서 메릴 스트립하고 로버트 니로가 사랑 연기를 하는데 그럼 사랑이지. 그게 무슨 불륜이야. 자, 이 메릴 스트립과 로버트 니로가 어떻게 사랑에 빠지는지, 어떻게 fall in love가 됐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로버트 니로는 아들이 둘이 있죠. 아 그렇죠. 네,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렇죠. 아들만 둘인 집에 근데 뭐 아들들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뭐 정말 아내도 사랑하고 아주 건실한 사람이에요. 그 교회에 살면서 그러니까 뉴욕 교회에 살면서 이제 기차를 타고 뉴욕 맨하탄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이제 일을 하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그렇죠. 예. 건축가인 것 같아요. 예, 건축가, 예, 예, 정도로. 설계사나. 예. 빌딩 같은 거 짓고 이런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메릴 스트립은 자녀가 없어요. 아 그렇죠. 예. 한 번 아이를 가졌다가 유산. 예, 유산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아이를 가질 생각도 없는 그런 여성이고 남편은 의사예요. 그렇죠. 예. 아빠도 의사고. 예. 그래서 굉장히 또 이 중산층 이상의 그렇죠. 또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고 네. 되게 안정적으로 다들 잘 예, 살고 잘 있어.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기차를 매번 타는 기차가 있는데 예, 그 기차에서 이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기차 클리셰. 예. 그 있어요 그게. 기차 클리셰 있다니까. 우리 학생 때 그 나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그녀를 보고 오네. 그거죠. 있잖아요. 그거. 예, 맞아요. 널 복원했다고? 보고 그녀를 어디 보고네. 죽었나 복원하게? 네. 예. 그래서요. 이제 그래서 두 사람이 리졸리 그 책방에서. 예,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느라고 아 맞다 막 이게 또 짐이- 크리스마스죠. 예. 크리스마스 이거 크리스마스 영화로 해도 뭐 그런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영화 때 좀 생각했었어요. 이제 막 사실. 선물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이제 막 걸어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책방에서 만났는데 책이 바뀐 거예요. 거기서 부딪혔는데 부딪힘 클리셰 예. 또 나오죠 여기. 부딪혀서 막 선물이 막 다 엉클어지는데 서로 이렇게 막 정리해주고 이러면서 책이 바뀌죠. 그쵸. 선물 교환. 예. 책이 바뀌었는데 하나는 세일링 책이 예, 요트 타는 책이고 하나는 정원 정원 가꾸기. 가꾸기 그렇죠 책이죠. 가드닝 그 두 책이 크기는 똑같아. 예, 그러니까 이게 책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책방에서 부딪혔다라는 걸 기억을 하는 거죠. 그렇지. 예. 아 예. 근데 그게 누군지는 몰라. 그렇죠. 예, 근데 그냥 부딪혔었던 것만 기억을 하는데 기차를 탔는데 기차 안에서 로버트 니로가 저 여자 어디서 본 것 같은 거예요. 낯이 익은 거야. 둘 다 그러잖아. 둘 다. 예, 둘 다 서로 어디서 의식해 어디서 둘 봤지? 다. 네. 근데 이제 딱 기차에서 내리면서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리졸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리졸리가 책 서점 이름이죠. 네, 그 서점에서 우리 부딪혔었고 그때 책이 바뀌었다.
몇 달이 지난 한 3개월, 4개월이 지난 그렇죠. 이후에 지난 다음에 그렇죠. 그게 예. 가능한가요? 그게 그게 가능할까? 크리스마스 선물이었기 때문에 아니야 그 그 다음이죠. 얼굴 기억하는 게 가능해요? 한 번 부딪혔는데? 가능할 것 같은데. 그때 부딪히고 좀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아, 뭐 많이는 아니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 메리 네. 크리스마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 전에도 둘이 마주치는 게 뭐 백화점도 맞아 있고 맞아 나와요. 아, 그리고 맞아. 맨 처음에 무슨 기차역에서 통화를 하는데 네. 둘이 각자 다른 사람이랑 통화를 하는데 그 대화가 말이 돼. 말이 돼. 맞아. 그게 약간 나중에 복선 같은 것 같아요. 공중전화에서. 대화가 통하는 사람. 인연이 있다. 인연이 있다라는 맞아요. 느낌이 딱 들게 계속 두 사람의 동선이 겹치고 결국에 리졸레에서 딱 부딪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서로 알아보면서 이상하게 이 남자가 그 다음에 기차에서 기다리는 거죠. 이 여자를 또 만날 수 있을까? 기다리게 되고 그러면서 또 우연히 또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남자가 또 접근을 하죠. 그래서 나 또 언제 기차 타면 또 만날 수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매일 나가진 않고 시티에 맨하탄에 매일 나가진 않고 뭐 언제 올고 몇 시 기차 탈 거다. 또막 거기서 기다리고. 아버지 병문안을 가죠 메리 예. 스트립이. 그렇게 해서 뭐 몇 시 기차를 탄다 그러는데 예. 아 그거 참 잘 찍었어. 아, 그 씬은 메릴 스트립이 이게 약간 뭐라고 그래야 쫀다고 그래야 되죠? 어우, 이거 보는 사람은 이 가슴을 쪼이는데 맞아. 것 같아요. 메릴 스트립이 아니 로버트 드니로가 메릴 스트립한테 이제 자기가 이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그 마음을 이제 밝히면서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제가 뭐 어쩌자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러면서 맞아. 서로 유부남인 네. 걸 밝히죠. 밝히고 네. 서로 사실 선을 그어요. 네. 둘 다. 그렇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아주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기 네. 때문에.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웃겼어요. 제가 어쩌자고 하는 게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게. 근데 뭐, 연극결에 이제 둘이서 내가 당신을 잡아뜨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연극결에 약속을 잡아요.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그렇죠. 아주 친한 아주 관계가 되는 거죠. 서로 전화하고 갑자기 가까워지죠. 약속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집에 퇴근하니까 그러니까 맨하탄에 나왔다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역에 있는 카페 같은 데서 앉아서 한참 몇 시간을 얘기하고 또 마지막 기차를 뭐 자기 타고. 유산한 얘기도 그 예. 역에 있는 그 카페테리아에서 얘기하죠. 예. 굉장히 마음을 열고 그 배우자들이 있는데 그 중간 중간에 영화에서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불행한 삶들은 아니야. 되게 유복하고 잘 살고 로버트 디노는 애들이랑 아주 평범하고 아주 행복하고 단란한 집안. 응? 와이프랑의 무슨 트러블도 없어. 예. 그리고 메릴 스트립은 약간 유산을 했고 남편인 이 의사랑 좀 약간 대화의 문제가 조금 약간 있긴 냉랭하긴 한데 하죠. 예. 그래도 뭐 그런데 이제 서로 둘이 불같은. 디어헌터 때 서로 사귀어서 그런가? 하여튼 둘이 확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이제 연락처를 받는데 음. 그 연락처가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는 유일하게 아버지. 아버지의 병원. 맞다. 병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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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으로 전화를 해서 병실 이 전화. 통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로 찾아가요. 찾아갔는데 우리 원래 차 한 잔 마셨으면 했는데 그냥 밥을 먹자고 얘기를 하니까 여자가 약간 망설이죠. 그쵸. 근데 거기서 이제 로버트 디오가 또 되게 어이없는 얘기를 해요. 기혼자라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굉장히 몰입했는데 로버트 디노한테 그냥 막 던지는 거야, 막 던지는 거. 일단 밥을 먹어야겠으니까. 아니 밥 먹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넘어가는 거야, 자꾸 에스컬레이트 되고. 그렇게 이제 자주 보고 자주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에게 우리가 이제 조금씩 빠져들고 있었다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고 주변의 친구들이 먼저 알아봐요. 네. 너 사랑에 빠졌니? 너 혹시 남자 생겼니? 뭐 이런 그렇죠. 다이아니스트가 물어보죠. 티나니? 뭐 이런 분위기로 이제 얘기가 이제 이루어지고. 친구들은 뭐 이미 뭐 약간 화려하죠. 선배들이야. 그러니까 보니까 친구들은 뭐 다 할 건 다 산전수전 다 해봤으니까. 겪었어요. 왜냐면 달라 보이거든. 그렇죠. 여기 하비 케이틀도 이혼을 뭐 예. 이혼 직전에 그렇죠. 그런 남자고 뭐 아무튼 뭐 이런 두 사람의 아주 그 애달다고 그래야 되나요? 막 설레기도 하면서 애달프기도 하면서 이 두 사람의 이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결국엔 두 사람이 이제 헤어지게 되죠. 그렇죠. 예. 남자는 휴스턴으로 가고 그렇죠. 그 마지막에 이제 떠나기 직전에 음. 마지막으로 전화를 하면 안 되는데 그 전화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너무 인간적이야. 예. 남편이 받았는데도 막 물어봐. 쪽팔림을 무릅쓰고. 예. 그래서 메릴 스트립이 죽을 뻔도 하고 차를 몰고 정말 이 남자를 만나러 그 빗길을 레이싱을 하죠 레이싱. 그 기차랑 거의 충돌할 뻔하면서 예.
그런 마지막에 약간 액션씬이 나오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스토리는. 아니 뭐 뒤에 뭐 없잖아. 아니 다시 만나잖아요. 다시 이거를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몇 년 후에 몇 년 후에 아니야 1년 후 아니야? 1년이었던 1년인가? 몇 년 후가 그냥 그 아니라 다음 크리스마스잖아. 그랬던 아, 것 예. 같은데. 두 사람이 네, 서로 각자 열린 결말이 열린 결말로 되죠. 그냥 이렇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헤어지면서 다시 리졸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서점에서 예. 만나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서로 잘 지내고 있었다는 듯이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둘 다 서로 잘 안 지냈는데 네. 다 깨진 것 같아 네, 보니까. 다 깨졌어요. 양쪽 다 깨졌는데 정리하고. 네. 그런데도 네. 서로 잘 지냈냐고. 네. 그러니까 그게 나는 참 상대에 대한 배려인 거죠. 그렇죠. 그 배려가 있어. 나 이제 싱글이야. 그 얘기를 나 안 이제 하는 거야. 오벨러브래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게 사랑이지. 그러니까 쟤를 흔들기 싫은 거지. 네. 쟤 또 괴로워할 수 있으니까 잘 산다니까 서로. 나가 나서면 안 전 되겠구나. 반대일 수도 있어. 저 사람 나는 이렇게 못 살았는데 저 사람 잘 산 것 같으니까 나도 잘 쓰는 척 하는 거지. 그럴 수도 뭐 있어. 그런 마음도 있을 수도 세상 있겠지만 그건 너나 그렇지. 그렇게 보셔야 돼서 아 나는 이 영화는 사기래니까 그 두 남자가 그러면 그거 저 메릴 스트립하고 돌비튼 이런데 뭐 그럴 수도 있겠으나 약간 서로에 대한 배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아까 착한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했잖아 전제를 이 얘네들이 정말 선수고 그랬다면 자기 배우자들한테 걸리질 않지. 근데 얘네들은 이미 티가 너무 팍팍 나는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거가 자기 배우자들이 알아. 그 배우자들과 굉장히 관계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그 특히 로버트 니로가 사실대로 그 휴스턴에 갑시다라고 자기 와이프한테 얘기하니까 얘기할 때 그 와이프가 친한 사이니까 당신 무슨 일이 있어 하고 물어보잖아. 예. 당신 혹시 무슨 일 있어 그러는데 로버트 니로가 아니 괜찮아라고 해야 되는데 얘가 정말 진짜 얼굴에 이렇게 고해성사. 그늘이 이렇게 들려. 상심이 가득한 얼굴로 대답을 못해. 아내가 눈치를 채죠. 거기서 내 딱. 눈치를 챌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싸대기를 맞죠. 여기도 로버트 니로도. 근데 거기서 로버트 니로의 그 정말 착한 남자, 자기 와이프도 못 속이는, 거짓말도 못하는 네. 그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죠. 메릴 스트립도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 루마니아 영화에서 그 남자 고백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어때요? 이 여기에 이 우리가 사실 그 루마니아 영화 성탄절 그것도 성탄절이네. 성탄절 지나고 화요일 거기에서는 그 남자에 대한 우리가 비판이 가능하잖아요. 저게 옳으냐 나쁘냐. 근데 이 영화에서는 우리가 로버트 니로와 메릴 스트립을 그게 영화 힘인가요? 둘한테 되게 공감하고 이 사람 편을 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랑에 빠지게 무슨 죄냐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걸라 그러는 거야. 플롯을 그렇게 짜놓고 그렇게 연기를 하도록 각본이 짜진 영화니까. 아니 근데 우리가 관객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안 만들어진 장치가 되게 많잖아. 저 둘 사이에 뭐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는데 복선을 다 깔아놓고 거기 연기자라는 두 남녀를 딱 집어넣고서 사랑에 빠질 것 같지? 빠졌지 이렇게 사람들한테 후크를 확 걸어가지고 코를 깨는데. 그러면 이건 이제 일종의 사랑 프로파간다다. 그렇지요. 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럼 그렇죠 뭐 영화가 근데 그러니까. 미안한데 이 영화를 고등학교 때 본 것 같아. 나는 그때 봤을 때는 너무 좋았거든. 진짜 막 메릴 스트립이고 막 로버트 니로고 어떻게 저 두 사이 로버트 니로가 이렇게 진짜 선한 눈빛을 가지고 막 이런 남자가 막 선한 그러면 그 점까지 선해 보여. 막 그러니까 얼굴의 점까지. 막 칼질하던 막 이 총질하던 이 로버트 니로가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게 사랑인가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이 영화는 진짜 딱 말 선전선동이야. 프라사장에 불륜에 대한 선전선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프닝을 너무 잘 찍은 것 같아요. 그 둘이 각자 쇼핑을 해도 굉장히 비슷한 걸 사요. 사는 방식도 비슷하고. 그리고선 처음에 그 전화신이 대화가 되는 것도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 두 사람인 거야. 취향이 같고 대화가 되는 두 사람. 말이 통하는. 그러고 보니까 아까 우리 졸업의 음악을 했던 데이브 그루슨이 네, 그렇구나. Falling in Love 이라 사람들 그냥 듣고 지나가는데 데이브 그루슨이 만든 이 이 음악 때문에 아주 그쵸. 그냥 줄줄 흘러요. 그냥 이 피아노 음악이 귀티가 처음에 음악의 귀티가 이 음악이 이렇게 나오면서 영화 시작이 되잖아. 예. 중간에 나오고 형 이 음악 계속 깔아놓고 깔아주죠. 저희 서로 좀 좋은 말 좀 해봐요.
일단 김 PD가 오셨고 투시도 그랬잖아요. 투시가 데이브 그루슨이 했잖아요. 투시도 그렇죠. 그때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버금가는 네. 정도의 황금 연못 이런 네. 영화. 아우, 골든 펀드.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아, 그 음악은 아주 경쾌하고 참 지금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80년대 음악이지만 물론 뭐 중간에 약간 신스 사운드들이 좀 나와 신디. 어쩔 수 없이 80년대니까 그렇지만 데이브 그루슨의 이 상큼한 음악들 이게 참 좋았고요. 게다가 아까 뭐 우리 뭐 데브나 택시 드라이버 얘기했지만 특히 나는 웃긴 게 이 영화에 보면은 로버트 드니로 친구 하비 카이틀이잖아. 그 몇 년 전에 택시 드라이버에서 로버트 드니로가 죽이거든 하비 카이틀. 죽이잖아 총으로 쏴가지고 그 포주잖아요 포주. 근데 여기서 친구야. 그래서 화해했어. 그리고 막 이 메릴 스트립이라고 또 전에 디언터에서 또 연인이었고 여기서 또 다시 만나고 막 이러니까 이때 7, 80년대를 주름 잡았던 이 배우들, 감독들 이런 사람들의 그 영화들이 난 뭐 개인적으로 내가 그때 영화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7, 80년대, 90년대까지의 영화들. 이런 로맨스도 그때 영화들이 참 기억에 남고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누구는 이거 되게 라이트하고 그냥 로맨틱 코미디 아니야 막 이러는데 나한테는 그 아까 얘기했듯이 각인된 영화라서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해야 되네요. 그리고 메릴 스트립, 로버트 드니로 모르겠어요. 우리가 메릴 스트립 매디슨 카운티에서도 했지만 여기서도 또 그런 역이네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오히려 우리 매디슨 카운티보다 또 10년 전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또 다른 좀 풋풋하고 그런. 근데 진짜 이 두 배우가 젊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드니로가 41살 때고 메릴 스트립이 35살 때예요. 한창 때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너무 예쁘고 잘생기고. 근데 메릴 스트립이 약간 느낌이 저는 보면서 계속 다이애나 비 느낌이 좀 났어요. 다이애나비. 네. 콧대가 이렇게 네. 어떡해가지고 젊었을 때의 반짝해서 그렇구나. 메릴 스트립이 금발.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금발에? 그 약간 너무 예뻐. 고상한 예쁘다고? 여자가 예뻐요. 보면 너무 예쁘게 나오는데. 예쁘죠. 나는 메릴 스트립이 예쁘다라는 거는 연기 잘한다는 오케이. 근데 이 영화 아니 이 영화에서 정말 예쁘게 네, 나오는 거야. 저도 유일하게 이 영화에서 예쁘다는 그냥 생각을 했어요. 평소에도 그러니까 메릴 스트립의 영화들 중에서는 이게 정말 예쁜 영화지. 예, 요거랑 요 앞에 디언터, 실크우드 뭐 이 정도 80년대까지. 머리숱도 많아가지고 메릴 스트립이 머리숱이 지금 없나요? 그냥 이 영화가 되게 이거 풍성하게 라이트하게 찍었다는 영화가 맞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약간 햄버거인데 너무 고급스러운 수제 햄버거 있죠. 그러니까 재료를 너무 잘 쓴 거야. 비싼 고기를 써서 네. 햄버거를 만든 거지. 그래서 이거를 싸구려 햄버거다라고 하기에는 고급진 음식이잖아요. 수제 햄버거는 또. 네, 근데 약간 중요한 그런 건 거기 딱 그 말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햄버거야. 이게 음. 고급 요리는 아니야. 흔히 말하는 스테이크나 이런 종류가 아니고 햄버거야. 그래서 쉽게 먹을 수 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고 항상 즐길 수 있지만 이게 햄버거죠. 근데 배우들이 스테이크에 쓸 고기들인 거야. 그쵸. 어. 스테이크 쓸 고기로 햄버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햄버거에 아무튼 설렜어요. 이 아, 햄버거. 그래? 네. 아이, 설렌다는 거는 오케이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 보고서 나도 설렜으니까. 네. 그리고 누구나 이런 영화를 보면서 설레겠죠. 로버트 드니로와 메릴 스트립에 응원하는 거지. 사실은 잘 돼야 될 텐데 저 주변을 어떻게 정리하지? 이거 생각하잖아 지금. 근데 정리의 대상은 생각하지도 않아. 뺨을 때리는 부인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아. 그냥 로버트 드니로가 어떻게 저걸 정리하지?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 둘 다 정리가 다 됐는데도 이제 저게 어떻게 될까? 아쉬움 뭐 이렇게 막 기대 다 이렇게 뭉쳐져서 마지막에 또 있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최 과장이 방금 설렜다는 말처럼 왜 이렇게 이런 다른 존재를 통해서 계속 설렘을 얻어갈 수밖에 없는 게 결혼이야. 아니, 설렘이라는 거는 익숙한 것에서는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말이 참 이거 어려운 이게 거야. 진리예요, 진리. 근데 꿈 같은 얘기야. 진짜 이상 같은 얘기를 하나 하자면 매일 내가 사랑하는 이 부인을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가족 얘기도 했지만 가족의 대상으로 계속 만들면서 정말 정 깊게 또 다른 사랑을 계속 키워가면서 아이의 엄마로 아이의 아빠로 생각하지만 왜 남녀가 조금씩만 더 개발해서 또 꼬셔보고 같이 살면서 10년 후에 또 한 번 꼬셔보고 다시 꼬시고 다시 꼬시고 그럴 수 있다면인 거죠. 같은 대상을. 그러니까 환경이 좀 바뀌면 설렌다라는 표현을 하는 부부들은 봤어요, 사실.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만나다가 주말 부부가 됐을 때 그렇죠. 주말에 한 번씩 봤더니 설레더라라는 부부가 있었고 그 후배인 부부는 그 시집살이 그러니까 같이 장모님하고 장인어른하고 같이 살았어요. 시집살이가 아니지 참. 저 대리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같이 살다가 이제 너희 나가 살아라. 이래서 나와 살게 됐는데 이미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뭐 4살, 뭐 2살 이랬는데 근데 너무 설렌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표현을. 신혼부부 같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몇 년 못 갈 거야? 야야야야.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 영화에서 보면 네. 잘 보는 장면이 뭐냐면 그거 알 수 있지 맞아. 뭘 그거. 한 가지만 더. 외국 영화에 보면 남녀가 애가 있으면 베이비시터를 불러놓고 밖을 나가 드레스 차려입고 가서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어. 그러니까 항상 뭔가 둘 사이의 관계를 뭔가 좀 리프레시할 만한 그런 어떤 모멘트를 자꾸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하는데 최 과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 그게 너무 어려운 거야. 나가서 밥 한 번 먹기가 힘들어. 애 때문에. 물론 뭐 부모님한테 맡기고 뭐 한다고 치지만 나왔으니까 또 미안하니까 뭐 영화 한 편을 제대로 못 보면서. 그게 저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왜 얼마 전도 아니나요? 주 5일제 근무 이거가 정착되기 전에 말들이 되게 많았잖아. 이거 이렇게 되면 막 사람들 바람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여가 시간이 많아서. 그 지금 생각해 보세요. 주 5일제가 너무나 당연하잖아. 어? 물론 아닌 사람도 많겠지만. 그런 다음에 9 to 5, 9시부터 5시까지 일하는 거. 이건 아직 안 됐죠, 우리나라. 한참 멀었지. 예, 그거 안 됐잖아요, 아직. 예, 안 되는데 오히려 출근을 10시로 미루려는 지금 네 그런. 그럼 10 to 6가 되는 건가요? 10 to 6가 아니라 10 to 2 뭐. 10 to 10 아니야? 10 to 10을 넘어서 오전 2시, 3시, 4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시간이 많이 나고 그러면은 같이 자기 와이프나 자기 남편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여가도 같이 즐기고 해야 되는데 같이 시간을 지금 막 주면 할 게 없대라니까. 같이 할 게 없어. 그 김PD님 말씀이 맞는 게 그런 이벤트가 필요한 게 제가 아는 언니네 부부는 애가 3이에요. 근데 너무 애 키우다 보니까 로맨스가 없어진 거지. 그래서 언니가 오빠한테 나 이러면 바람 날 거야. 라고 아예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는 방법을 아주 좀 심각하게 강구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아예 사람을 써서 일요일은 무조건 둘이 데이트를 나가기로 합의를 본 거야. 왜냐면 누가 아이를 봐주고 괜찮아요. 약간의 진짜, 극단의 조치를 취한 거예요. 정말로 다 애고 부모고 다 잊어버리고 나가서 짜장면 데이트를 하던 아이스크림 한 개를 먹고 오건 간에 그런 로맨틱한 장면을 왜 남녀인데 안 근데 생기겠냐는 그게 거지. 효과가 있느냐라는 얘기죠. 초반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면 나가면 맞아요. 애 얘기하고 그렇게 그냥 시간을 때우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근데 이 언니가 좀 센 분이셔서 아, 독하구나. 나 정말로 바람나가 된 거지. 또 예뻐요. 되게 어린 나이에 또 시집 갖고 해가지고. 참 다경 씨 오늘 녹음하러 오면서 우리가 맨날 여자들의 그게 궁금하다 그랬더니 좀 뭐 이렇게 좀 뭐 조사해온 게 장다경 리서치. 야, 리서치를 좀 해왔다면서요. 아니 이거를 계속 방송을 불륜 편을 들었는데 너무 여자의 의견을 원한다 해서 제가 혼자 제 생각을 얘기하기는 아니 그래서 진욱이가 원했지 나는 별로 안 원했어. 제 나도 원했어요. 주변 여자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아, 그랬어요? 불륜에 대해서. 근데 너무 재밌었던 건 다들 너는 만약에 결혼하고 나서 새로운 사랑이 오면 어떡할 거야? 새로운 사랑이 오면 어떻게 할 어떡할 거냐. 거야? 결혼하고 나서. 그러니까 미혼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미혼 반, 기혼 반. 아, 이 좋아. 리서치 이게 좋아.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샘플. 여자들은 다시 되묻는 거예요. 음. 거의 한 7, 80%가 애가 있어? 그 첫 번째. 아, 그러니까 여자들, 상황들을 이제 좀 여자들 진짜 체크를 현실적이라니까. 해주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애가 몇 살이야. 난 그게 생각나. 아 진짜 엄마구나. 아 결혼도 안 했는데 그걸 물어봐요? 미혼도 그걸 물어봐. 대단한데. 그래서 다들 비슷한 게 애가 컸으면 이해할 만한 나이면 얘기를 하고 이혼할 것 같아. 근데 애가 어리면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라고 그게 거의 뭐 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괜찮아. 중요하다니까요. 여성의 관점을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내가 언제 여성은 좀 안 중요하다 그랬어? 아니 안 중요. 그러니까 이럴 필요가 넌 있다. 그거는 관심 없다며. 저는 근데 그 대답이 나올 거는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오히려 어떤 남자인데? 얼마나 이럴 줄 알았지. 근데 다경 씨는 그런 생각이 별로 생각 안 해봤구만. 저는 별로 생각 안 해봤는데 애는 애 인생이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사해보길 잘했네. 다들 애가 첫 번째더라고요. 그럴 것 같긴 하네. 내가 계속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애가 없으면은 우리 애, 했잖아. 애 때문에 그런 남아 있는 거지. 사랑은 계속 움직이는 거지. 그리고 또 뭐 또 약간. 뭐 흥미로운 케이스 없었어요? 한 명은 이 방송을 안 들을 테니까 또 뒷담화 깔라고. 한 명은 아까 그 아빠 얘기를- 친구 그 친구는 아니죠? 거기도 안 들을 테니까 한 명은 얘기를 하다가 불륜 영화 나 팟캐스트 나가서 인터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너 왜 나한테 전화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놀래서? 들었어? 무슨 얘기 네. 들었어? 이렇게 되는 거야. 보니까 도둑이 제발 저랬구만. 유부남을 만난 적이 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신기해서 물어봤는데 이 친구는 미혼이고. 네, 미혼인데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여기 폴링 런랑 너무 비슷해요. 대화가 되는 사람이었대요. 취향이 너무 비슷하고 내가 보는 영화들을 좋아하고 나만 아는 락 밴드인데 얘도 아는 거야. 어떻게 그래서 그런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양연화에서 소설을 쓴다는 핑계거리처럼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하다가 근데 우리 너무 하루 종일 카톡하고 우리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지 않아요가 된 거죠. 근데 원래 착해서 그게 그래. 남녀의 뭐 관계 상관없이 유부남 유부녀 상관없이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공통점을 찾든지 아니면 불같이 뭔가 땡기는 부분을 찾든지 그러면서 계기가 만들어지고 계기가 만들어졌으니 빠지는 건데. 근데 그게 되게 그랬던 게 뭐냐면 연애할 때 하는 대화와 음. 결혼해서 하는 대화의 종류가 너무 달라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걔가 그 유부남과 너무 좋았던 건 대화가 됐던 거니까. 그리고 그 남자도 예를 들면 영화 취향이 되게 맞았는데 와이프는 드라마만 보는 여자인 거야. 대화가 안 되는데 이 여자하고는 대화가 되는 거야. 타인의 취향이구만.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대화가 달라지잖아요. 생활 대화를 하잖아. 네. 그러니까 연애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어? 지금은 헤어졌죠. 지금은 헤어졌죠. 그거 뭘 물어봐. 또 다른 케이스 뭐 그게 가장 드라마틱했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결혼을 두려워하는 여자들의 얘기. 그것도 비슷해요. 이게 진짜 예를 들면 아까 결혼은 미친 짓이다처럼 그 사이에서도 약간 고민하고 장영 씨는 왜 결혼 안 해? 저요. 저도 해야 할 텐데. 돌 짓고? 그렇게. 아니, 아이고 다경 씨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이제 연기 이런 거 그만하고 그냥 시집 가서 애 낳고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약간 연기가 너무 힘들 때. 한탄조로. 그 진심이에요? 진심 아닌 것 그런 같은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아니 남편이 계속 연기하는 거 서포트 해주고 이러면은 계속 해야죠. 결혼을 하더라도. 그러면 좋겠죠. 그럼 좋지. 그게 전 반대로 얘기하면 남자들의 사탕 발림이에요. 그럴 듯이 하지만 덫을 걸어놓고 그다음에 애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제 그게 너 두려운 도망 거지. 막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미혼 여자들의 두려움 중에 가장 큰 게 그럼 내 커리어는? 그렇죠. 보통 그렇죠. 그거 가장 뭐 장애물인 그렇죠. 것 같아요. 출산 육아가 그래서 좀 남편 및 사회가 좀 공동으로 그 짐을 좀 덜어줘야 되는데. 더 이상 여자가 아닌 게 되는 거에 대한 불안함. 예. 사회나 뭐 주변에서 거들어줄 수 있는 게 물론 지금보다 더 시스템적으로 뭐 이렇게 만들고 뭐 이래서 조금 더 편해질 수는 있지만 결국엔 엄마가 감당해야 될 몫이 그 아이 육아의 대부분이에요. 결국엔 엄마가 감당을 해야 돼요. 주변에서 아무리 뭐 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엄마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네. 엄마가 되면 또 이거가 본인이 이게 우선순위가 되더라고 네. 또. 완전 달라지죠. 예. 그래서 그러지 않은 사람도 간혹 있거든요. 간혹 있어요. 간혹.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죄책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네. 저희 어머니 일을 쉬신 적이 없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3남매인데도 네. 그 죄책감이 항상 있으세요. 어머니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랑을 해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도 결국엔 일상이 되고 예? 그 일상이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랑이 찾아오면 그 일상과 사랑 이 사이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번뇌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랑조차도 새롭게 찾아온 사랑조차도 계속 사랑을 해서 그 두 사람과 또 하나의 일상을 이루게 되면 그냥 그것도 일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을 한 것도 네. 지금 지금 사랑하지 않고 그냥 식구 같고 내 뭐 무슨 여동생 같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 가족. 어떻게 가족이랑 그걸 해 막 이러잖아. 근데 난 그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옛날에 연애했던 뜨거웠던 시간도 있고 지금 차가운 시간도 있고 뭔가 미지근한 시간도 있고 다시 또 뜨거워질 수도 있고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랑은 이 사랑의 가치는 시간에 비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같이 살았고 오랫동안 연애해서 그랬으면은 그거에 대한 가치 충분히 존중을 받아. 그럼요. 그러니까 나는 결혼 안 해봤지만 내가 꿈을 꾸잖아. 네. 나 여자친구들을 이렇게 20년 동안 사귀었잖아 몇 명. 근데 몇 명? 네, 몇십 명. 네. 몇 명. 몇십 명. 사귀었는데 그런데 내 꿈에 나오는 여자친구는 내가 제일 좋아하고 막 가장 뜨거웠던 여자가 아니고 네. 나랑 제일 오래 사귀었던 친구가 항상 나와요 꿈에는. 그래서 나는 이게 가치라는 게 이게 시간에 굉장히 비례하는 거구나. 네, 저도 나는 그거는- 생각이 들어. 그건 너무 그건 사람마다 좀 다른 그 사람마다 얘기더라고요. 다른 얘기야. 진짜. 나 지금 내 얘기를 하는 아니, 거야. 아니, 내가 아니, 뭘 아니, 일반화하려고 저는- 그러는 게 아니고. 네, 근데 저는 형 의견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 게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싸우고 믿고 막 그런 부부도 이렇게 지나온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반추해보면 막 정말 좋았던 시기도 있고 정말 안 좋았던 시기도 있고 막 업앤다운이 많고 이런저런 사건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거 자체가 다 한꺼번에 확 밀려 들어오는 순간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사랑이구나. 뭐 이렇게 그렇죠. 막 이렇게 막 뜨겁고 막 설레고 이게 사랑이 아니었고 이 사람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순간이 다 사랑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은 좀 공감해요. 제가 사진 정리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사진 예. 세지. 예, 몇 년 전에, 그러니까 뭐 몇십 년 전에 사진 같은 거 정리하고 이러면서 그 사람과 있었던 뭐 이런저런 사건들 생각하면서 이때 이랬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과 함께한 모든 역사가 사랑이구나. 예, 그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두 분이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의 시간에 이렇게 묻어가서 계속 쌓여가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결론을 좀 얘기하자면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 단언하고 얘기하잖아. 인간은 어차피 일부 일처제를 지켜갈 수 있을 만한 어떤 내부 기제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이 대상도 언제든지 나를 떠날 수 있다라는 것에 기본 전제가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랑을 맞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 계속적인 매력 발산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지. 여자건 남자건. 근데 그 매력 발산이 서로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사랑이 완성돼서 결혼 혹은 뭐 관계가 완성된 상태에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진소리 진다는 마음으로 매력 발산을 멈추거나 혹은 아주 아까 얘기했던 일상의 생활로 그냥 확 묻어버리는 거지. 근데 그게 긴장감이 없어지는 거야. 이미 이 사람은 내 바운더리 안에 있다고 규정을 해버리는 건데. 근데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운더리는 없는 거야. 언제든지 뛰쳐나갈 수도 있고 나도 언제든지 다른 상황을 맞을 수도 있어. 그렇죠. 노력이 필요한 거죠. 예, 자기를 위한 노력이건 상대를 위한 노력이건 노력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정리하자는 의미는 아니었는데 아까 다경 씨가 그 주변 분들의 그런 이제 그 불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걸 듣고 보니까 우리 순위 리스트에도 그게 약간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불륜을 저지르는 그 환경이 아이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이가 조금 컸거나 혹은 아예 아이가 없거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불륜을 저질러요. 지금 우리 순위에서의 영화들을 봤더니 경축 우리 사랑도 그렇고 저기 메디슨 카운티도 그렇고 지금 앞서 나왔던 다른 영화들에서도 I'm Love. 예, 뭐 아이가 아주 영유아 때 이런 상황들보다 오히려 그때는 최민식 씨가 눈이 뒤집히는 그런 해피엔드의 결과도 있었고,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화도 분명히 제작할 때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영화의 또 히트를 또 좌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많은 여성들이 어떤 부분에 좀 공감대를 좀 형성하고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도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불륜을 좀 적용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불륜이 가능한, 그리고 이 내 상황 안에서 불륜에 대한 판타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로 좀 영화들이 좀 만들어졌다라는 걸로 좀 보여지네요. 글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얘기를 이렇게 하지만 현실에서는 참 사람들이 바보 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고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끊임없이. 그게 참 인간이라서 계속 실수하고 그러는 것 같고, 정말 이 바보가 불장난을 하는 거예요. 성냥으로 이거 켜가지고 저기 불을 붙여보는 거지. 불이 붙나 기름에.
당연히 불이 붙죠. 그렇지 초과상관을 다 태우고는 합니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불륜 우리가 뭐 불륜 영화 뭐 재밌어서 이렇게 보죠. 간접 경험도 하고 영화로 그렇게 간접 경험들 하시고요. 현실에서는 이렇게 드라마틱하지 않다라는 거. 어떻게 컨트롤해요? 컨트롤하지. 인간이니까 컨트롤하지. 이거 우리 개돼지도 아니고 뭐 아니에요. 뭐 끌린다고 뭐 다 따라가가지고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이거 무슨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건 사랑이기 때문에 뭐 이런 핑계를 대면서 매번 그런 짓거리를 하는 놈들이 있어. 놈들이. 그 처음에 얘기했던 폴이라는 그 놈. 아니 자꾸 걔를 미워하지 말고 난 미워해. 걔는 유리에 맞아 죽었잖아. 불쌍해 걔 사실. 뭘 무섭게 맞아 죽을 뻔하지. 아니 바람 부는 날 그냥 여자한테 반했는데 남편이 와서 자기 죽인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심지어 대로 맞은데 또 맞아서 걔는 진짜 불쌍해. 계속 그런 장난을 치다가 맞아 죽은 거야. 너는 괜히 걔가 잘생겨서 네가 그냥 미운 거야. 아니 내가 더 잘생겼거든. 미쳤다 저게 눈깔이 뼈구나. 내가 더 잘생기고 내가 더 매력적이거든. 아무튼 우리가 갑자기 자연스럽게 뭐 얘기가 정리가 되고 이번 에피소드가 정리가 되는 분위기인데 오늘 패널로 잠깐 나와주신 다경님의 불륜에 대한 정의를 일반적인 아니 일반적인 게 아니라 다경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기로. 그래서 그 조사를 하고서 네. 어땠어요? 느낌이? 내가 평균 여자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아니 생각보다 여자들 생각이 비슷해서 좀 놀랐어요. 그래요? 응. 다 달라야 되는데. 저는 그러니까 사랑이 언제 오느냐의 차이지 사랑인 것 같아요. 불륜을 뭐 불륜은 사랑이냐 아니냐를 따지기보다는 사랑인데 언제 오느냐고 거기서 가정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아예 모든 것을 버리느냐는 사랑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랑에 대한 정의도 다 다르지만 자기의 가치관을 어디다 두는지도 다 다른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없고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사는 건데 그게 참 운이 좋아서 비슷한 가치관의 사람끼리 만나서 사랑을 영원히 가져가면 가장 좋은 거겠죠. 그게 제일. 우리가 폴링 인 러브에서 이 로버트 드니로와 메릴 스트립이 착한 모습을 보잖아요. 그 아내한테 그 숨기지 못하는 그런 착한 사람들이라면 그러니까 불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불륜이라는 게 그런 착한 사람들한테는 일생에 단 한 번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 티나고 괴롭고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리잖아. 그러니까 참 그 세상이 좀 불공평한 것 같아. 선수들은 잘 속이면서 잘 놀고 이러잖아. 근데 정말 착한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더 인생이 더 괴롭고 이런 이 불공평함은 어쩌란 말이냐 이거지. 그 둘 사이에서 느껴지는 행복감은 또 다르겠지. 매번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의 행복감과 같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측량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남녀 사이의 사랑은 둘 사이는 측량이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둘이 좋으면 그만이지 뭐. 그 둘이 좋다라는 게 계속 유지돼야 되고 계속 좋아야 한다라는 거지. 또 하나 그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 가운데서 그 사람이 제일 좋아야 되는 거. 계속 좋을 수도 없고요. 대다수의 사람 중에서 제일 좋을 수도 없어요. 그럴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내 말은. 그럴 수 있는 가능성 이상주의지만 사랑은 계속 움직이고 그렇죠. 파도처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건데 그렇죠. 예? 근데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그 선택을 본인이 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아까 다경 씨가 가치관의 문제다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고요. 제가 첫 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랑이 뭐 내가 결혼을 하고 있는 어떤 법적 관계가 있을 뿐이지 어떤 사랑하는 관계 그러니까 이게 생길 수 있냐 없냐 그거를 내가 사전에 차단할 수 있지 않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거 논외로 하고 일단 벌어진 상황에서 내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게 됐고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요. 그 상황이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선택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큰 이슈는 애가 있냐 없냐 일단 그 이슈가 제일 큰 것 같고 애가 없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큰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그 가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뭐 최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사실 지금 앞서 얘기하신 부분은 되게 이성적인 얘기거든요. 이성적인 판단에 의한. 그러니까 내가 만약 불륜을 한다면 내가 아이가 몇 명 있지? 내가 지금 아이가 몇 살이지? 내가 아이가 있는데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성적이지 않게 불쑥 사랑의 감정이 느껴지는 영화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설렘이 왔고 이성적인 판단을 잃을 만큼의 훅
한 번에 빠져드는 사랑이 왔을 때 어떤 또 관점으로 볼 수 있느냐를 전 또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 되게 이성적인 판단에 의한 불륜에 대한 토론들이 오가서 저는 사랑을 이렇게 이성적으로 보통 얘기하기도 하나라는 생각을 문제는 하고 싶다라는 뭐냐면 여기에 감정을 자꾸 집어넣으면 감정의 강도를 체킹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두 개는, 어려우니까 이 영화들의 스토리에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만난 지 4일 만에 흠뻑 빠져서 같이 떠나려는 여자가 있었고 그냥 부딪혀서 선물 바뀌고 나서부터 기차에서부터 한두 번씩 만나면서 이거 사랑이었구나 라고 커가는 여자도 있었고 이런 영화들의 내용들을 보았더니 되게 이성적인 판단을 한 그런 사람들보다 되게 한순간에 이렇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설레이고 거기에 흠뻑 빠져서 나중에서야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서 되게 혼란스러워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내 가치관은 무엇이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동요도 있었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또 있었습니다. 지금 네 말대로라면 이거는 감정의 이슈기 때문에 무조건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놔둬야 된다는 얘기냐? 아니 그건 아니죠. 저는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고 별로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거예요. 내렸죠.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고 지금 얘기 중에 감정을 배제하면 안 제가 돼요. 얘기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형이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이성적인 판단에 이렇게 중점을 뒀던 영화들이 있었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봤던 영화들은 또 그런 내용 이 영화들 사이에 다 이성이 지금 개입돼 있지. 근데 아니 또 이성 하나는 개입되는데 그거는 후로 굉장히 들어와 있고. 진욱의 논점은 이거야. 이렇게 이런 이성적으로 토의를 하면 이 영화들의 감성은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완벽하지 감성을 않다라는 좀 거잖아. 찾고 싶다라는 거지. 완벽하지 그러니까 않다는 저는 거잖아. 최 과장님도 처음부터 얘기를 했지만 형이 설레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나중에 이런 설레임을 왔을 때 이런 설레임이 있을까요? 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었지. 아이고 너 그렇게 얘기하면 나 이거 이상한 건 아니고. 나는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내가 거. 나이가 이만큼 들어서 그런 건지 걔가 기혼자라서 그런 건지 그게 궁금하다 그랬지. 그렇죠. 빨리 끝내자. 다시 정리를 해주면 돼 형이. 뭐냐면 최 과장님이 1회 영화를 보고 되게 설레었다고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 감정들을 좀 찾고 싶다라는 거지. 우리가 좋은 영화를 보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되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게 아니고 저는 그냥 이 감정들을 느끼고 이 감정들에 좀 공감이 되고. 근데 아니 이성적으로 지금 뭐 얘기하는 거 뭐라고 하는데 아니 뭐라고 하는 되게 거 중요한 거야. 왜냐면 뭐라고 하는 거 지금 아니라니까. 최 과장이 로버트 디니로처럼 지하철에서 메릴 스트립 같은 여자 만나길 너무 바라니? 바래? 바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최 과장 와이프랑 그렇게 되고 그런 걸 바라니 혹시? 아니 바라는 게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지. 그게 이성적인 판단인 거지 현실에서는. 제가 설레고 싶고 막 이러고 막 그런데 설레 싶지 않아요. 제가 이상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는 좋아요. 영화고 소설은 소설이에요. 메디슨 카운티 다리를 보고서 우리가 그 환상에도 빠져보지만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그래서 지하철 안 타요 제가. 뭔 소리야? 차하고 출근합니다. 우리가 근데 지하철은 예쁜 여자들도 TV 많아. 안에서 멋진 여배우를 보면 설레기도 하고 옆에 여행을 가다가 버스 안에 앉았는데 옆에 굉장히 뭐 예쁜 여자가 앉아 있으면 썸씽 있건 없건 간에 설레이는 거지. 사람은 그냥 그 정도인 거야. 감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 과장 한 얘기 아니 왜 아니고요. 형 모든 얘기에 그런 반응을 해요? 그렇진 않고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지구에서 너 혼자 결혼한 애 같아 지금. 그러지 말고. 이상년은 여기에서 이승현 그렇거든요. 결혼이야. 뭘 자꾸 뭐라 그래. 최 과장은 그러면 얘기할 권리가 있어. 너 뭐야 너 지금 또. 황희정수. 아니, 공격을 하려면 하고 황희정수, 황희정수. 하기도 하고 지금. 최 과장이 다른 말 하거나 나쁜 말 한 것도 아니고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건데 단 하나 나는 방향을 좀 두고 싶은 거죠. 우리가 불륜 영화를 딱 보면서 정말 너무 좋다. 나도 저런 사랑을 해봐야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잖아. 저도 할수 결혼을 있지. 했어. 결혼한 네. 사람이 그걸 꿈꾸리진 않잖아. 꿈꾼 사람도 있죠. 물론 있겠지. 전 아니고.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않잖아가 아니고 있을 수 있다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일반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그럼 그 불륜 영화를 보면 나도 저런 불륜을 저질러 봐야지. 그게 몇 주나 되냐고. 그게 아니고 형 너무 이렇게 일상에 이렇게 젖어 사는 사람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없는 것인가 나라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메디슨 카운티 다리에서 제가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그 인터뷰에 대해서 제가 인용했었잖아요. 이제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감정을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꿈꾸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니죠.
예, 맞아. 그거 자체는 죄가 아니잖아요. 음. 그리고 그런 것이 실제로 현실화가 됐을 때 그 마음을 느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죄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이 움직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지만 어떤 결단을 내렸을 때 그 결단이 죄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을 내가 포기한다라고 하면 우리 가족한테 내가 죄가 될 수가 있고 반대로 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게 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나 우리 가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어 우리는.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도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하지만 이렇게 다가오는 사랑, 다가오는 감정은 죄가 아닌 거죠. 우리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뭐 우리가 지금 네. 이거 뭘 정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네. 그냥 각자 생각을 얘기하고 여러분들도 그러기에 이런 영화나 우리들의 말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죠. 근데 나는 옛날부터 명확해요. 그 사랑의 유통기한은 5년. 5년이다. 그래서 나머지 50년을 살려면 45년은 굉장히 노력해야 되고 그거에 성공한 거는 정말 위대한 거다. 그리고 라고 위대할 생각- 뿐 아니라 형이 아까 얘기한 거 시간에 비례한다. 예? 그 가치가 45년, 뭐 50년을 살게 되면 그 두 사람의 삶은 굉장히 그 사랑은 또 다른 차원의 그렇죠. 위대한 가치를 갖게 되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예. 랩업 그 네. 만랩이 되는 거죠. 저 뭐 만랩.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엄마 아버지 그렇게 막 툭탁거리면서 싸우셨지만 저 오늘도 가서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가서 이제 뭐 뵙고 왔는데 어버이날이군요. 예. 네. 근데 이제는 너무 사이가 좋아 보여요. 아니 내가 옛날에 알던 그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만랩이라서 그래 만랩. 네, 그러니까 그 왜 제가 그게 엄마와 딸의 카톡 그 소개했듯이 그 나중에 자식 키울 때는 자식 키우느라고 싸우고 자식 때문에 기쁘고 웃고 뭐 이러다가 자식들 다 키워놓으면 아 우리 고생했다라고 하면서 다독거리면서 남은 생 사는 거다. 그 얘기처럼 이제 다독거리는 그 시기가 되면 정말 이제 그 전에 뭐 어떤 사랑의 감정이고 뭐고 뭐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그 만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자주 얘기하는 그 가족이란 말이 이제 거기서 필요한 것 같고 그 경축 우리 사랑에도 그렇잖아요. 김혜숙 씨가 바람 그렇게 펴고 남의 청년의 아이를 가졌지만 남편이 뭐라 그래요? 25년을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헤어지냐고. 기중환 씨. 저는 그냥 이게 제 답인 것 같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리스트업을 했지만 이번에 우리가 부른 영화를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 수많은 등장인물들 있잖아요. 나는 그 중에 누구도 되고 싶지가 않아. 사실. 이렇게 뭔가 이 가시밭길을 가고 싶지 않은 그냥 내 성향인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한테 아픔을 주거나 피해를 주거나 둘이 그냥 사귀어서 헤어지는 건 오케이인데 그 사람한테 누가 딸려 있는데 그 감정의 그 살벌함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나는 솔직히. 근데 모르죠. 또 벌어지면 나한테 벌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내가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돼야 될까? 로버트 니로가 될까? 나는 과연 기주봉이 될 뭐 어떻게든 뭐 이런 기주봉이 되려면 일단 25년 산 여자가 있어야지. 없을 거야 아마. 네.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네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사실 재미로 불륜 영화 한번 한다고 했으니까 했는데 참 생각외로 여기에도 깊이 있는 뭔가 물음표들이 막 떨어지네요. 저는 오늘 이 열띤 토론을 보면서 꼭 우리도 사랑일까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왜냐면 그건 너무 여성 관점이에요. 그 영화는. 근데 이런 감정이 터졌는데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변해가는지까지 찍은 영화는 잘 없는 거야. 맞아, 잘 보였지 마지막에. 그냥 좋았던 스마트하죠. 장면 아니면 그게 파국으로 치닫는 그것만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전반적으로 그래서 다시 생각나네요. 그래서 다경 씨는 그 왈츠 제의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왈츠를 추실 겁니까? 저는 근데 잘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래. 저는 약간 상대방의 배우자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대한 죄책감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 예, 게 저런 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것 때문에라도 나도 좀 그렇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욕 먹기 싫은 거지. 적 안 만들고. 욕 먹기 싫은 거죠. 다경 씨는 되게 그냥 거침없이 하이킥? 미들킥, 로킥 날릴 것 같은데. 근데 그냥 겁이 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장다경 배우 좋아하시는 많은 유부남들은 이제 네, 마음 접으시고요. 포기하십시오. 돌싱은 괜찮아요? 야야야. 아니 도시가 괜찮아요, 저. 불륜은 마치 마을 사랑방에 앉아서 야 누구누구는 그랬대
라는 것들이 발전해서 이제 영화가 이렇게까지 만들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불륜이 사랑이건 혹은 불륜이건 간에 자기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마지막에 해요. 제 생각은. 그 만족감이 내가 왜 이렇게 돼 있지? 라는 부분에서 시작하지 않나. 근데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죠. 정말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반짝하는 사랑을 만나게 되면서도. 그런데 오늘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그걸 어떻게 거부하냐, 어떻게 그걸 도망가냐, 혹은 그래도 거부해야지 라는 모든 것들이 결국 자기가 하는 거고 자기 선택에 대한 부분이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건 그때건 간에 최대한 그것이 자기였구나 로 남지 않을까. 그 순간이 신이 우리에게 내기는 가혹한 형벌의 테스트일 수도 있는 거고. 예, 네. 우리가 그동안 한 달 동안 불륜 영화 톱10을 진행했고요. 이제 영화들이 다 까져가지고 다 나왔네요.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우리가 그 동안에는 뭔가 제대로 된 주제, 이렇게 정식을 먹었다면 이건 약간 이 간식, 별식, 김 PD가 자주 얘기하는 불량식품, 뭐 이런 거 먹는 기분으로. 그래서 약간 불륜 스페셜을 다뤘던 그런 기분으로 뭐 내 인생의 불륜 영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데 불륜 영화 이런 거는 이렇게 썩 매칭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는데 결국 인정했구나. 그래도 참 뭐 재밌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막 피대 울고 싸워도 이 주제에서는 가능한 것 같아. 다른 걸로 하면 싸움 나거든. 근데 이 정도에서 끝날 수 있는 건 불륜이기 때문이야. 별로. 아니 근데 뭐다 이 정도니까. 대동소이 하지. 그래서 제가 시작 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이번 화 진짜 재밌을 거라고. 재밌다고? 각자 다 비슷하면서도 또 다르고 다 그럴 미안한데 거라고. 나는 이런 류의 영화 너무 싫어해. 별로 안 봐. 그래서 얘기하는 거 자체를 싫어. 얘기는 하는데 이런 영화를 잘 못 봐. 저러다 들킬 것 같고 그러면 안 보게 되고. 형한테는 공포 영화? 난 공포야. 그때 왜 그런지 처음에도 모르지만. 얘기했죠. 아우 저는 못해요. 저도 못. 불륜 못할 것 같아? 저는 못해요. 저는 일단 사랑을 하자. 나랑. 형이랑요? 뭔 소리야 얘는. 형이랑요? 남자간의 이미 우정도 하고 있는 있는 거 사랑하는 아니에요? 것도 다른 너랑 나랑 참 잘 맞아. 형 제가 구름 좀 태워드려요. 알지? 제가? 우리들이 잘 맞는 건 알지? 깜짝 놀라요 제가 구름. 좀. 한 놈은 하여튼 네, 좀 계속 뭐 너무 오래 얘기했더니 막 이상해지고 있어요. 네. 그걸로 할래? 형 노래. 이런저런 영화 보다가 영화 속 주인공 흉내를 내곤 했었어. 좋은 시절이었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행복을 발견하는 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머리가 터질 듯한 분노를 느끼게 되는 일. 그러나 내가 아닌 사람들은 도저히 완벽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사랑과 불륜은 같은 이벤트지만 경험하는 사람만이 정의할 수 있는 인간사인 것 같군요. 부디 무용보 가족 여러분들은 사랑만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용보 37번째 에피소드 민누도끼 발등찍 불륜영화 탑10을 마칩니다. 발등찍. 예, 발등 감사합니다. 찍지 마시고요. 발등 찍지도 마십시오. 예. 데미지 컨트롤. 부득이하게 찍을 경우에는 조금만 살짝 델밴드 붙이죠. 도끼 볼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장대근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장대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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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나와주십니다. 진우가 우리 커피 한잔. 커피요. 원래 커피 마시다 보면 사랑에 빠져. 브록백.